시민참여정책평가단 시민이 시장이다. 저희가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를 가지고 1차 정책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정책평가단 368명 중에 93%인 343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정책평가가 단순한 여론조사 방식과 다르게 정책평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정책평가단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리플렛, 그리고 전문가 대담,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담은 동영상을 저희가 3편을 제공을 했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책평가 결과는 익산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고요. 정책평가단의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민정책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역화폐 전문가이신 이재민 교수님을 모시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 사용 현황은 지금 3천억 이상을 발행이 됐고요. 11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구당 0.85장을 발급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사용 한도액이 월 50만 원인데요. 5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52.5%고요. 5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1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8%가 50만 원인 사용 한도액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입장은 어떤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대체적으로 만족하거나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89.2%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매우 만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화폐 발행 목적일 텐데 예,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적극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그 의견을 보이신 분이 거의 96%나 나왔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예. 시민들이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역화폐를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중요한 동기, 원인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발행하는 목표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답변을 한 것은 경제적 이유, 인센티브, 할인 때문에 사용한다였습니다. 53%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약 27.4% 정도 답을 하셨고 실제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인 공동체 강화, 이 부분은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7.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주요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인데 예.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 이제 인센티브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답변이 절반이 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히 지역공동체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높여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사용자분들에 비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공동체 강화를 상당히 높게 또 잡으셨어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또 시민들은 답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면은 20%씩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수혜자는 당연히 소비자이겠죠. 그런데 진짜 답에서도 보면은 58.9%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큰 수혜자다. 막상 이제 저희가 정책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가맹점은 약 40% 정도가 이제 수혜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직감하는 것처럼 동네 가맹점이 약 17.5%로 가장 높게 나왔고 대형 가맹점은 10.2%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정책 수요자가 1차적으로는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이 돼야 할 텐데 실제적으로는 소비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지역화폐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일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어떤 지역 소비의 총량이 좀 늘어났을까요? 뭐 저희가 이 설문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답변을 보면은 이제 소비 총액이 전반적으로 이제 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2.7% 정도가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전과 비슷하다가 60.3%, 그 다음에 도리어 줄었다는 분도 몇 프로 이제 계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냥 그 혜택을 보고 소비로는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떤 소비 부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어떤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분들을 시가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들,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의 총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측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측면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역외 부분에서 이동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본,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행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 텐데 이러한 정책 어떤 목표와 비교했을 때 실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뭐 가장 큰 효과는 가장 확실한 효과는 이제 대형마트, 외부 대형 그 업체들이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은 역외 유출이 되는 자금으로 이게 변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나 있고요. 40%가 이제 대형마트의 동네 마트로 이제 변화가 됐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시 그 지역 가맹점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는 프로테이지가 19.2%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인터넷이든 아니면 역외 소비를 하던 부분이 역내 지출로 됐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이 크게 기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비 총량이 늘었지 않았어도, 총 지출이 늘었지 않았어도 지출의 많은 비중이 그 역내로 이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서 소비 총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그 소비의 어떤 유형을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 지출됐던 소비가 내부로, 그리고 외부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소비가 지역의 가맹점으로 좀 이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어떤 선순환 측면에서 지역 소비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역화폐에 많은 금액을 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게 좀 그 골목 상권까지는 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상위 업체, 대형 업체 중심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어쨌든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수준 정도의 규제를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21.3%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더 규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71.8%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현행 유지거나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화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좀 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할인율을 막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익산의 경우에는 페이백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총 20%의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높은 어떤 그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시민들은 뭐 많이 해주셔서 좋겠죠. 사실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20%를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47.2%가 지금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0% 정도면 적합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두 번째로 말한 35.9%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반절 정도는 유지, 또 반절 정도는 좀 낮춰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이게 좀 많다라고 예. 하는 인식도 한 절반 정도가 있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약간 좀 높여도 좋다. 예.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뭐 익산시가 그동안 약 그 537억 정도의 예. 예산을 어쨌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좀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익산시의 재정 규모나 이런 거에 봤을 때 예.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게 좀 포퓰리즘이다. 예.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인기에 부합하기 위한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적정하다거나 또 너무 적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너무 많다라고 하신 분들은 의외로 너무 많다거나 조금 많다라고 해서 좀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26%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현행 유지 정도의 수준이 이제 46.4%인데 대부분은 여기가 가장 현재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좀 적정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예. 절반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예. 사실은 이제 예산 투입, 그러니까 20%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투입에 좀 적정하다라고 하는 건 같이 이렇게 좀 맥이 예. 통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역화폐는 아무래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발행량이 늘어나야 예. 지역이 어쨌든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자치단체 주요하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일명 이제 정책 발행이라고 해서 예. 각종 수당, 예. 예를 들면 뭐 농민 수당이랄지 예. 어떤 복지 포인트 뭐 이런 부분들을 예. 지역화폐로 좀 지급하기도 하고 있고 예.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시민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제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21.6%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설사 이제 이걸 발행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책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선택권을 줘야 된다, 수혜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40.8%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준다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설사 한다 하더라도 할인 인센티브 같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31.8%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네. 사실은 이게 정책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목적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그분들의 선택권을 좀 보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역화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이 정책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평가단의 평가를 받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평가 결과를 좀 보시고 그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좀 어떻게 좀 이 사안을 좀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건가 그 부분을 좀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이제 재정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의식이 좀 시민의식이 낮은 그런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할인율 중심으로 가는 것은 또 재정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좀 강화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할인 유인이 아니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번 답변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익산 전체적인 이제 시민들의 답변, 이게 평가단의 답변을 보면 공동체 의식 쪽은 좀 약하시고 경제적인 요인이 이제 직접적인 사용 동기다라고 솔직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 정책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어쨌든 그 평가단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요구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나 할인율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결국에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꼼꼼하고 세세한 정책 설계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가치적 접근들의 시민 인식을 높여내는 그러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결과 또 방향에 대한 인식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책평가단의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교수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